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지금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실적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현대로템이나 더존비지온이나 또 저 뭐에 삼양식품이나 이렇게 실적이 제대로 나오니까 실적에 대한 반응이 민감도가 높지만 그죠? 그 외의 부분의 섹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커 지금. 주식은 항상 스토리가 있이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그죠? 우리가 뭔가 시장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괜찮고 영업이익도 계속 나오지만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가 어렵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내러티브라는 게 그런 의미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숫자 투자. 사실 기업에 있어서 기업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따른 투자 이 부분에서 그죠? 요건 이제 뭐 다 알잖아. 그죠? 이거 여기서는 6단계로 표시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제품의 사이클 어떤 신제품도 마찬가지듯이 산업도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이렇게 짧게 4개로 나누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새로운 어떤 산업이 생성되면서 그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느냐 그 산업이.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가적인 가치나 서비스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성장 흐름으로 가고 시장성이 있으면 그러면서 시장성이 가면서 고성장을 이뤄내고 그 다음 성숙 단계로 가서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 쇠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산업이. 그죠? 근데 그 산업의 사이클이 옛날보다 지금 되게 빨라진 거지. 그죠? 조선업이 옛날에 각광받다가 그죠? 2003년, 2007년 엄청난 각광받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각광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온 것처럼 그죠? 변압기나 이런 시장 부분도 발전기 변압기도 마찬가지지. 미국하고의 중국의 관계 악화 속에서 나름 미국의 이 시장이 송배 전망을 건설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AI까지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시 또 도약의 흐름을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한번 사이클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산업이 쇠퇴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 산업에 있어서의 부분은 치킨 게임에서 승자 정도 한두 개 정도가 그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지 새롭게 막 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2차 전지도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는 전 이런 흐름들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야. 친환경 쪽 다인 부분이 대부분이 그죠? 그런데 이미 시장에 있어서 뭡니까? 이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오고 하는 과정 그때부터 우려했던 게 공약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 이미 친환경이나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부분이 다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우려를 가지고 하락을 했었던 거지. 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로봇이나 그죠?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 부분이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시장에 깃발을 들었지. 그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지분 인수하다가 이제는 삼성으로 이름을 바꾸는 상황까지 이런 부분이 오니까 실적이고 뭐고 그죠? 이 내러티브한 그러니까 스토리셀링, 스토리에 의한 성장 흐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 거지. 그죠? 그런 쪽은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봐왔지만 스토리만 갖고 올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엔 깨져.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각광받다가 지금 하락하는 것처럼. 그죠? 옛날에 동양제철화, OCI가 그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던 그런 부분이 다 깨져서 지금은 태양광을 쳐다보지도 않을 부분까지 온 것처럼. 그죠? 그렇게 각광받던 때와 각광받고 올라갈 때 숫자로 뒷받침되느냐, 뒷받침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시장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봤을 때 현재 주시장에서 우세한 내러티브 두 가지는 딥시크의 수혜가 기대되는 AI 소프트웨어와 이게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큰 기업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그죠? 중간 기업으로는 실적 있는 기업으로는 더존비지원, 카페24. 그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종목, 실적은 없고 그냥 내러티브만 있고 한 부분. 그게 이제 플리토라든지 그죠?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AI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쪽.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이 시장에 여튼 가장 우세한 섹터인 건 분명해.
우리 시장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로봇이고, 그죠? 지금 그런 강력한 내러티브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는 뭡니까? 실적. 그리고 그 숫자로.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도 있고, 그게 실적으로 이렇게 찍혀주잖아. 그죠? 찍혀주니까 분기 매출도 증가시켜주니까 괜찮은데, 반대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분기 매출과 예상치가 다 못해. 그제? 그러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조선주가 지금 막 올라가는 이유는 비록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 조선연관,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대부분 잘 나와. 그리고 잘 나오고 앞으로 그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죠? 지금 이 LNG 선만 해도 그죠? 중국을 배척을 하고 하게 되면 지금 하나오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쪽 보게 되면 LNG선이 지금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해에 한 25대에서 25선에서 30선 그죠? 선박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필요한 2030년, 33년까지 필요로 한 선박을 우리나라가 다 맡게 되면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그 자료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튼 조선주 쪽과 그죠? 이런 쪽은 실적과 스토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지금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는 거야. 여기서 좀 쉬어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올라온 게 정상이라는 거지. 실적을 갖고 올라오니까. 반대로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죠? 지금 이 발전기도 변압기도 AI 때문에 뭡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 그죠? 다만 지금 그 발전기, 변압기 이런 쪽이 더 추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뭐 협성중공업이나 LX일렉은 찍히니 4분기 실적까지도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그 외에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없고 그런데 자동차 우리 시장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지금 12개월 선행 퍼를 보게 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야. 그런데 왜 그러면 주가가 못 움직이느냐? 현대차, 기아든 모두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멕시코 공장, 거기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대차, 기아 이쪽 라인 부분이 미국하고의 중국 이 관계 악화 속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사실은 전기차와 연관된 IRA 축소나 보조금 축소 이런데 GM이나 포드 이런 게 더 크게 영향받아. 전기차도 좀 못 전기차조차도 테슬라보다 판매 대수가 적은 애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IRA 보조금을 축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축소를 하고 이러는데 테슬라보다 더 떨어져. 그건 뭐예요? 결국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제 시장의 각광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요소라는 거지. 그게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또 어느 순간엔 바뀔 수가 있지. 물론 어떤 순간 저는 현대차, 기아든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악재 노출 흐름 부분에서는 그때가 돼야 반등한다라고 보는데 여튼 아직은 저점인 어느 타이밍에 의미 있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자, 로봇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그리고 뭐 전진 로봇이나 하이제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분기 실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매출 125억에서 2023년 3분기 125억에서 4분기 169억. 그죠? 거기에 작년 1, 4분기에 109억, 144억, 100억. 뭐 매출이 뭐 뚜렷하게 느는 것도 없잖아. 적자만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런데 로봇 시장 자체는 커져. 그죠? 로봇 시장 자체는 엄청 커진다고. 그러니까 로봇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로봇도 AI와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이야. 그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 산업 전반의 핵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혜택을 받고 그 꼽사리에서 수혜를 입고 갈 것이냐 하는 걸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의 실적이나 암만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우리 기업 부분에 뭔가 영업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의 증가 그림이 쭉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이후에 그죠? 마진이 조금 이후에 쫓아오더라도 마켓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그 관련 부분에서 그게 뭐 감속기든 그죠? 뭐 여러 부분 분야마다 틀리지만 같은 로봇이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로봇은 2020년 이후에 보게 되면 실적이 공백 기간 그죠? 그래서 2, 3월 달에 강세를 보이고 실적 발표 나오는 타이밍 부분엔 다시 또 줄어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그라들고 또 1, 2년 힘들게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인 거지.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러면 이런 거지. 어중간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 어떤 부분? 지금 이제 와서 스토리가 있는 내러티브한 산업 섹터를 건드리게 되면 잘못하면 뭡니까? 꼭지를 만날 가능성도 큰 거야. 반면에 지금 실적이 괜찮다고 해서 시장에 관심 없는 쪽에 놓이게 되면 그게 언제 돌아올 것이냐는 부담도 있게 마련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로봇도 그죠? 지금 더 무리라고 생각하는 가격 라인까지 왔는데도 수급으로 끌고 가잖아. 그죠? 반면에 자동차는 관세에 대한 부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저평가 극단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이제 그런 산업의 흐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적인 부분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나름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리고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잡아내려고 공략 준비 고민을 하는 거고 여튼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본 거죠, 그죠? 근데 왜 차트 바뀌었고 이거 다 본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일단 미국 시장이 조정을 금요일 날 받았는데 받은 걸로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그죠? 관세라는 참 우리가 싫어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인 그리고 우리 시장의 월요일 날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토스닥은 일단 뭡니까? 요 박스를 뚫어난 상황이니까 내려오더라도 이 상단 부분은 지지가 될 거고 그리고 거래소 쪽은 영향 부분 이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다시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기보다는 이 중심선 라인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악은 올라오고 있는 이 5일 이평선 그죠? 그게 2,500포인트고 그 정도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돼. 자,